오늘도 서해에 어둠이 내립니다. 경비 활동을 하면서 중고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전탐 감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바다. 수평선 위로 불빛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북방 한계선, NLL을 가득 메운 중국 어선들입니다. 걔네들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라인에 딱 여기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서해 바다는 아직도 전쟁 중. 불법 외국어선 검문 검색 상황 개시. 불법적 외국어선 발견. 잠시 후 검문 검색 실시 예정입니다. 참석 대상자, 상장, 부장, 기관장, 상회장, 검색팀장, 안정장, 최종 요원은 조타실로 집합할 것. 서해오도 특별경비단. NLL 인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외국 어선에 대응하는 해경의 전담 조직입니다. 류원준 경위는 문제 어선 검문 검색, 납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약실 한번 확인하고 이상 없는 거 확인한 상태에서 피탈 방지끈 연결하고 그대로 꽂아주세요. 고속단정에 오르는 9명의 대원들. 일본 전쟁부터 하라. 긴장된 분위기 속 중국 어선 단속을 위해 출동합니다. 좀 심장이 이렇게 입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뛸 때도 있고, 사실 제 몸 챙기기 바빠서 거의 대화 없이 나가는 게 대부분. 5마일에 떨어져 있는 중고선 두 척 추적 시작. 고속단정이 속도를 높입니다. 335도 거리 5마일 현시각 넘버 1 to 30m 편대기동 전속기동 시작. 안전하게 잘 마무리하자. 그게 제일 큰 주된 제 목표입니다. 눈앞에 나타난 중국 어선들. 경계선을 넘어온 어선들을 우리 해역 밖으로 밀어냅니다. 가 이제. 작전은 3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진압 장비를 한 20kg 가까이 된 장비를 착용하면서 하다 보니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끝나고 났을 때 잘 됐을 경우에 어떤 보람이 좀 상당하고요. 지난 9월 24일 새벽 4시
인천 옹진군 대청도 남서쪽 해상. 선미그물과 철제관을 장착한 중국 어선이 도주합니다. 한참을 추격한 끝에 해경대원들이 배에 올라 조타시를 장악합니다. 당시 중국 어선은 불법으로 까나리 조업을 하던 중이었는데 해경은 이날 중국 어선 4척을 납포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인 10월 3일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해상 해경이 중국 어선에 정선 명령을 내립니다. 해경이 중국 어선에 경비정을 붙였습니다. 연환계는 중국 어선들이 서로 배를 붙여 도주하는 수법입니다. 9척의 중국 어선들은 우리 해역에서 물고기를 포획하고 있었습니다. 서해 5도 특별경비단 창설 7년. 서해 에넬레 해역에 출현하는 중국 어선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무허가 조업이나 금지구역 침범 등 중대 위반 어선이 늘었습니다. 최근 저희 가을철 서해 특정 해역에 황금 어장이 형성되면서 집단으로 한탕을 노리는 불법 조업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 서해 최북단 대청도 선진포항. 어민 배복봉 씨가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아무래도 북한하고 가까우니까 이때 나가가지고 아침에 나가서 해지기 전까지는 들어와야 돼. 꽃게를 잡으러 나가는 길. 조업 시간은 제한돼 있는데 걷어야 할 통발은 많습니다. 뭐 중국 어선이 잔뜩 와 있잖아. 지금 저기 꽃게철 요새 대청도가 꽃게가 좀 난다 그러니까 저쪽에 엄청 와 있잖아. 최근엔 돈을 받고 중국 배를 모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지인도 그 중국에 스카우트 가가지고 중국 배를 탄다 그러더라고. 대청도에 꽃게가 많이 난다. 연평도에 꽃게가 난다 그러면 다 꾸역꾸역 들어오는 거예요. 이틀 전 던져놓은 통발에 꽃게들이 잡혀 올라옵니다. 많이 안 들었네.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기본은 들은 거야. 많이 안 들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안도하는 눈치입니다. 지금 전국에 꽃게가 없다고 난리인데 우리 대청도 어선들은 뭐 엄청난 양을 잡고 있으니까. 15시간 동안 꽃게 1톤가량을 잡았습니다. 이번 가을 대청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꽃게 어획량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최근 여름에 지속되었던 어떤 고수온의 영향으로 꽃게가 서식할 수 있는 분포 지역이 넓게 형성됨으로써 어장도 함께 분산된 것으로 추정되고요. 그에 따라서 어획량도 다소 감소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나마 대청도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꽃게. 지금 바닥 단가가 이제 한 6,000원, 7,000원 선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좀 많이 좀 올해 비해서 터무니없었죠.
작년에 같은 경우는 한 뭐 2,500원, 3,000원대에서 이제 했었어요. 얼마 전에는 중국인 유통업자가 꽃게를 구하겠다며 대청도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 업자들 없었어요. 없었는데 올해는 워낙 이제 서해 쪽에 꽃게가 없다 보니까는 운송비부터 통관비부터 여러 가지 내가 볼 때는 안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단가에 가져가냐 하니까는 워낙 없다 보니까는 그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찰 업무를 수행하는 해경 항공기.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날이 좋지 않을 때 주로 이루어집니다. 날씨 좋을 때는 이상하리 많지 이렇게 좀 자기들 구역에서 있다가 안 좋을 때 그러면 서로가 안 좋은 거거든요. NLL 해역은 특히 단속이 어려운 지역으로 꼽힙니다. 중국 어선들이 북으로 도주해버리면 잡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 어선에 올라탄 상태로 북으로 넘어가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조타실이나 기관실이나 못 들어가게 폐쇄를 시켜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강제적으로 개방을 해서 진입을 하는데, 근데 개방을 못하고 이제 뭐 NLL이나 아니면 바깥쪽으로 이제 그 개방하는 시간 동안 도주를 하면 저희가 강제적으로 다시 화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미 비춰! 선미 쪽에 물을 비치며 이동 중, 조주 중에 있음! 10분 안에 작전을 끝내야 하는 시간과의 싸움. 그만큼 출입문을 더 견고하게 예전에 뭐 목재문이었으면 철관문으로 하고 철관문이 이중을 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단속이 강화되면서 중국 어선의 대응은 더욱 지능화돼 가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헬기를 던진다든가 그리고 쇠파이프 등으로 해가지고 등선하기 직전에 어떤 방해를 하던 형태에서 선체에다 파이프를 작은 새창살 같은 거를 여러 개 꽂아두고 방해했었고 철망으로 또 방어를 했었고 작은 단정이었지만 밀어내거나 뜯어내서 극복은 됐었는데 쇳덩어리 큰 붕대를 설치하고 와이어를 설치해가지고 그 공간은 절대 진입하지 못하게끔 접안하지 못하게끔 방해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선미 쪽이나 이런 데는 그물망을 설치해서 그런 걸로 형태가 좀 많이 변하게 되었죠. 중국 산둥성과 랴오닝성의 중국 어선만 3만 척 정도. 중국 어선의 우리 수역 불법 조업으로 인한 피해액은 매년 1조 2천억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2000년대는 한 1200만 톤대에서 최근에서는 한 900만 톤대로 급격히 좀 떨어졌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획량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자원의 풍도가 높은 우리나라 수역으로서 조업을 하고 있고 하지만 10여 년 사이 27% 이상 늘어난 중국 수산물 소비. 중국 어민들은 끊임없이 우리 서해 어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서해가 아니면 잡을 수 있는 어장이 없다는 것. 두 번째로는 수산물 소비 확대로 인해서 어획무만 있다 그러면 판매가 돼서 어느 정도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 이러한 사람들이 어업 기술은 숙련되어 있지만 타 산업으로 상당히 옮겨가기가 힘들다는 점. 불법임을 알면서도 우리 해역으로 넘어오는 이유입니다.
지난달 5일 새벽 4시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해상. 어둠을 뚫고 중국 어선이 달아납니다. 정선 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자 해경이 중국 어선을 들이박습니다. 한 100척 중에 한두 척 말고는 다 정성명령 거부를 하고 도주를 하게 합니다. 현재 기관실 및 조타실 진입 중에 있음. 현재 조타실 진입 완료. 조타실 진입 지각되었네요. 조타실 진입 완료. 계속 거짓말입니다. 나는 그냥 단순한 항해였다. 그런데 보면 금방 전에 조업했던 흔적이 있어요. 인정하지 않고 뭐 그럼 조사가 계속 이어지고 하다 보면은 우리 서해우도 특별경비단으로 압송해서 서해선 한치의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중국 어선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퇴선을 하다가 하다가 저도 출하했던 경험도 있었고요. 제압이 만약에 신속하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수적 우위래가지고 분위기가 또 양상이 또 달라지거든요. 단정을 충돌을 고위 충돌을 하려고 한다던가 8년 전에는 실제로 단정이 침몰됐던 그 경우도 있었고요. 지난 20년 동안 불법 조업 단속 중 해양경찰관 2명이 순직했습니다. 임무 수행 중 다친 사람도 100명이 넘습니다. 또다시 찾아온 출동. 바로 옆 동료의 얼굴조차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바다. 어떤 해상 부유물, 어떤 장애물, 뭐에 걸릴지 알 수 없고 우리의 위치가 또 노출되기 때문에 은밀하게 가기에는 또 조심스러운 분이라 탐조등 사용도 제한되고. 증선 방해력 등 그물 등 다수 설치되어 있음. 우리 황금어장을 침범하는 중국 어선의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선명 은폐. 정선 명령 3회 실시. 중국어선 3회 선회 실시 후 이제 증선 실시하겠음. 중국 어선과의 충돌. 절단기. 우리 해역을 지키려는 해경의 중국 어선과의 전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참 수확철이거든요. 근데 손 놓고 있잖아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갯벌. 일단 호미를 집으면은 옆에 누가 뭐라 해도 들리지도 않고 기가 막히게 막. 바지락들의 무덤으로 변했습니다. 70년 살았는데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이렇게 많이 주는 거. 썩어가는 바지락과 함께 병 들어가는 갯벌. 갯벌이 다 썩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바다의 온도가 뜨거우면은 이 생물이 죽는구나. 바다의 의지에 살아온 주민들의 희망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서 나갈지 그게 막막하기만 합니다. 김병직 박사는 어류를 연구합니다. (20여 미터) 바닷속으로 내려갑니다. 제주 바다에서나 보이던 아열대성 어류 파랑돔. 자리돔 무리 사이 벤자리. 금줄 얼개비늘 유어도 보입니다. 동해에서 볼 수 없던 아열대성 어류들입니다. 오수원이기 때문에 난류성 어종이 좀 보이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요. 기대했던 대로 열대 아열대성 어종들이 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열대성 어종인 자리돔 유어와 성어가 보였다는 게 좀 주목할 만했었고요. 방어철을 맞은 강원도 최북단. 끌어올린 그물에는 해파리 떼만 가득합니다. 독성 때문에 고기가 살 수가 없어 절대 무슨 고기든지. 그래서 매일 나서 고기로 잡으러 나오는 게 아니라 해파리 버리러 나온 거예요. 그때는. 어쩌다 보이는 방어는 귀한 몸이 됐습니다. 아무리 못 잡아도 한 500마리 이상씩은 잡아야 되는데 지금 보다시피 한 10마리 정도 잡았잖아. 이 정도면은 평소에 좋은 양의 한 5%도 안 되죠. 5%도 안 돼. 아침 최저 기온은 9도까지 떨어졌지만 바다 수온은 19도가 넘습니다. 중간 층이 15도 밑으로 떨어져야 돼. 근데 아직까지 19도. 이 아래층 온도가 낮아져야 되는데 고기들이 못 오는 거야. 여름 내 뜨거웠던 바다는 아직도 식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굉장히 서서히 데워지고 서서히 식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만큼 한 번 쉽게 데워지기도 힘들지만 다시 데워진 물들 다시 식기도 힘든 부분입니다. 이게 고손 현상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수화되어 있는 환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0년) 넘게 오징어를 잡아온 박정기 선장은 2달 넘게 조업을 중단했습니다. 오징어 안 나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제일 지금 1년 중 제일 지금 성업인데도 이러고 있어. 지난 4년 사이 오징어 어획량은 83%나 줄었습니다. 어민들은 어업을 포기해야 할 지경에 놓였습니다. 현재도 평년에 대비해서 약 2도 정도 높은 수온을 우리 바다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질학원의 변화 같은 것들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병직 박사가 바다로 나갑니다.
4년째 매달 한 차례씩 어류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앞바다는 이미 열대와 아열대 어종들의 차지가 됐습니다. 제주 바다는 이미 열대 바다입니다. 왜냐하면 열대 아열대성, 흔히 말하는 난류성 어종이 80% 이상이에요. 난류성 어종의 최저 치사 한계 온도가 15도거든요. 근데 이미 겨울철 가장 수온이 낮은 게 15도 이하로 안 내려가기 때문에 제주 바다는 이미 난류성 어종이 살기에는 충분한 온도 조건을 갖추었다라고. 김병직 박사는 제주와 동해, 독도 일대에서 수온 상승에 따른 어류의 서식지 변화를 연구해 왔습니다. 수온이 변하게 되면 사실은 물고기의 활동 영역도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제주도나 부산 언저리의 남해 일부 해역에서 관찰됐던 난류성 어종들이 점차 북상을 해서 동해 중부나 또는 고성 면한까지 관찰되는 최근에 좀 독특한 것들이고요. 국내에서 보이지 않던 어종들도 잇따라 출현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한국 미기록종, 우리나라 국명이 부여되지 않은 종, 그 종이 50종 가까이 됩니다. 한 95% 이상이 열대 아열대성 어종이고요. 해류 연구를 통해 해양 생태계가 빠르게 변하는 원인은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제주 해협으로 향하는 해양 조사선. 어제 장목 출항해서 저희 제주 해협 해양 조사 이동하겠습니다. 15시간 만에 제주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 바닷속에 설치되는 초음파 유속계. 우리 바다로 유입되는 대마 난류의 양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따뜻한 바닷물은 초당 6,000톤씩 늘어왔습니다. 30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난 양입니다. 엄청난 양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추세를 보면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지난 여름. 난류의 유입량은 가장 많았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진 수온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10년 이상의 그 기간에서도 가파르게 계속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굴 수확이 한창인 양식장. 껍데기가 벌어져 있는 굴들. 알맹이도 부실합니다. 이거는 10%도 안 돼. 상품성은. 경남 5개 시군의 양식굴 30%가 폐사했습니다. 상품성이 없다 보니까 우리 소비자도 지금 많이 그 소비를 못하고 그 우리 꿀값도 하락돼 있는 상태입니다. 인근의 또 다른 양식장. 굴 수확을 아예 포기했습니다. 거의 100%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죽었고 썩어가고. 냄새 나잖아요, 냄새. 진짜 허탈합니다. 뭐 어디 하소연 할 수도 없고. 정부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도
어가 한 곳당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5천만 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도 드러났지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별도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재해보험은 들어요. 다 드는데 이 특약금이 너무 비싸. 이는 특약으로 이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재해보험이랑 그 특약이 뭐 금액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요? 한 10배 이상 차이 나. 어민들의 재해보험 가입률은 40%도 되지 않습니다.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보험의 구조가 그러하다 보니까 고소한 보험료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5년째) 가두리 양식장을 운영 중인 김수환 씨. 지난 여름 2년 동안 키운 우럭 70%가 폐사했습니다. 가을이 됐는데도 수온이 높아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17도, 18도 정도 나와야 되는 수온에도 지금 21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도 표층과 저층이 수온이 똑같습니다. 이런 게 고수온의 영향으로 아직까지 이렇게 죽는 게 계속 생깁니다. 이것보다 2배는 커야 되는데 고기들이 훨씬 작은 애들밖에 없어요. 여름철 우럭이 버틸 수 있는 한계 수온은 28도. 하지만 지난 여름 2달 남짓 28도를 넘는 수온이 계속되다 보니 견뎌내질 못한 겁니다. 간장제하고 비타민제하고 소화제하고 그리고 나은 면역증강제를 엄청나게 많이 먹었습니다. 그냥 털어붙듯이 먹였는데 애들이 건강했어요. 고기들이 정말 건강했어요. 건강했는데 살아남은 애들이 한 30%, 40%인 거예요. 하루아침에 수온이 5도나 올라 대처할 수도 없었습니다. 동해 쪽에서 뻗어오는 냉수대가 있는데 깊숙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물 깊이를 깊게 주면 냉수대에 고기들이 있으니까 고기들이 별 피해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냉수대가 하루아침에 빠지면서 저층의 온도가 한 5도 정도가 확 올라갔었어요. 이례적으로 양식장 인근 바다 수온은 수심과 관계없이 모두 뜨거웠습니다. 올해는 특이하게 표층이랑 저층이랑 수온이 똑같았어요. 표층, 중층, 저층이랑 수온이 똑같다 보니까 그물을 아무리 깊이 줘도 밑에도 31도, 위에도 31도니까 이게 고기가 다 죽은 것 같아요. 좁고 얕은 해역에 자리 잡은 양식장은 고수온에 더 취약합니다. 이게 얕고 좁은 해역에 양식장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폭염이라든지 혹한에 따라서 수온이 변하는 것에 취약할 수가 있어요. 김수환 씨가 아열대 어종 양식을 연구하고 있는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를 찾았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석 달 전부터 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아열대 어종인 벤자리 양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물을 들어올리자 세 줄 무늬가 선명한 벤자리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와, 팀장님 이거는 진짜 큰데요? 예, 그건 많이 큰데. 최고급 어종으로 손꼽히는 벤자리. 고수온에 강하고 경제성도 있어 우럭을 대체할 수 있는 어종으로 적합했습니다. 수온 상승을 위해서 제주도에서 자주 나타나는 자리돔이라든지 벤자리
그리고 독가시 치어들이 경남 연안에 많이 나타납니다. 어류의 서식 조건이 바뀌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벤자리를 저희들이 양식을 하면은 충분히 양식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김수환 씨 양식장과 연구소에서 동시에 양식되고 있는 벤자리와 치어들. 우리 바다에서 양식이 가능할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전해야 어민들한테 보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보급하는 데 걸리는 시간들이 한 10년 이상 갑니다. 우리는 급하니까 같이 하자, 같이 공유를 하자. 그렇게 시작돼가지고 관련 연구기관들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기초 연구를 할 수 있는 국립수산과학원, 그리고 종자 생산이라든지 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진 지방자치연구소, 치어에서부터 양성까지 잘하는 어업인들, 이런 세 박자 요소들이 잘 갖춰지면은 빠르게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높을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김수환 씨와 함께 가두리 양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먼저 벤자리 먹이부터 챙깁니다. 수온이 23도 이때는 8kg 정도 먹었는데 지금 이제 21도대가 내려가니까 이제 4.5kg, 5kg 이렇게 내려와요. 한여름 뜨거웠던 바닷물과 갑작스러운 수온 변화에도 벤자리는 살아남았습니다. 문제는 추운 겨울바다에서 견뎌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월동이 돼야 됩니다. 저수온에 견뎌내야 됩니다. 지금은 겨울 수온이 그렇게 춥지가 않으니까 겨울에 벤자리를 관리해서 겨울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럭 양식장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또 다른 수산연구소. 아열대 어종인 잿방어 양식에 도전하기 위해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잿방어도 하고 흑점줄 전갱이도 꼭 해보고 싶습니다. 일본에서 수입을 전량 의존하고 있는 그런 고기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수온이 오름에 따라서 저희가 변해야죠. 저희가 변해가지고 맞는 물고기를 찾아야죠. 계속된 수온 상승으로 국내 수산 양식업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산업 자체가 근간이 이제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 어업인들 경제적 피해도 분명히 발생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식량의 주권도 아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수온에 강한 아열대성 어종을 찾아서 국내 환경에 적합하게 맞게끔 국내 이제 가두리 양식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이제 대체 품종을 찾아야 되는 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